토털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으로 롤을 분석을 해보면 트레일러 영상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각 캐릭터별로 뭔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면 또 스토리도 입혀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공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게임 캐릭터 하나하나 만드는데 공을 그렇게 많이 들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e스포츠 롤드컵 때 테마송을 만들고 홈피도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이핑 시키듯이 같은 곳에서 시작한 거예요.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라이브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기대치 이상으로 플레이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챔피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거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노래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스킬도 달랐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탈 패키지가 나오는 겁니다. 창업자들의 마인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 번 나오면은 무료 게임이고 평생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그렇기 위해서는 맵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세계관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챔피언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야 되는 거고 또 챔피언이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나온 게임들도 계속 바꾸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챔피언 하나 나오려면 스토리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트레일러 영상 만들어야 되지. 네. 거기 이제 완전 뮤직비디오, 음악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스킬 쪽 그 하는 거는 원래 게임의 본질이니까 네. 하는 분이 있다고 쳐요. 근데 네. 이 나머지는 또 사람을 고용하고 맞아요. 부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있는 거거든요. 거죠. 네. 그걸 또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드신 거죠. 네. 이게 플레이가 필요하다. 플레이어 입장에서 필요하다. 좋아할 거다. 만들어요. 해내요. 평균적으로 얼마씩 걸리나요? 기간으로 따지면 네. 챔프 챔피언 하나, 만드는데. 챔프 하나 새로 나오는 거. 사실 전하고 지금 다릅니다. 초창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챔피언이 나왔었어요. 네. 불가능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챔피언이 나왔다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다 하고 그 당시에는 리소스도 없었어요. 챔피언 하나가 나오면은 게임 밸런스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챔피언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e스포츠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불가능을 해내는데 지금은 1년에 몇 개 안 나오잖아요. 단 이게 수준이 다르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너무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래픽이라든지 게임 플레이라든지 디자인 요소들이 매우 새롭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바뀌긴 했어요. 지금 100몇 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 더 있다고 해가지고 게임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플레이어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더 만들어보고 깊게 만들자 해가지고 1년은 제가 정확히는 몇 개는 모르지만은 고로 이제 숫자가 줄었던 거죠. 하지만 그 하나 나오기 위해서 수년간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는 미리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 나오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게 더 많아요. 챔피언 하나가 있다. A가 나오기 위해서는 C, D, E, F라는 챔피언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수백 시간을 플레이하고 만들었지만은 이건 플레이어 눈높이 안 맞아. 그만. 폐기. 회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챔피언들 보면 세계관이 다 그래도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롤 세계관 안에 속해 있는데 세계관은 언제부터 기획이 된 거예요? 이것도 창업자분들이 다 네. 직접 기획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마크 앤 브랜든이 게임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대략적인 비전이 있었어요. 플레이어 중심 회사가 되고 토탈 플레이 경험을 위해서 게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를 시작한 거고요.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하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잖아요. 그렇죠? 개발도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라이엇이 성장하는 단계였고 하고는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2012년 정도부터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롤이 잘 될 때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조금 생겼을 때고 또 그 당시에 롤이라는 게임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브랜든도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해서 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을 다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시작하고 팀을 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13년도에 한국에 있을 때 본사에 지금 캠퍼스 있기 전에 산타모니카에 사무실을 빌려서 쓸 때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히 브랜든이 직원들 다 모아놓고 크리에이티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그때 지금 다 보이는 아케인이라는 기타 등등을 다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2013년도 10년 전이죠. 이런 크리에이티브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배경은 이러한 거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음악, 뭐 필름 앤 TV, 책도 있고 망가도 있고 보드 게임도 있고 미니 게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든다라면은 어떤 스토리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를 어떤 성우를 데려와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라는 걸 크리에이티브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1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 직원들한테는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게임 회사에 다니면서 다 꿈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는 또 이 헐리우드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이런 얘기를 쫙 하고 벌써 그 전부터 많은 헐리우드라든지 거기에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나눠진 거예요. 이미 조사를 다 하셨구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걸 또 출판도 해야 됩니다. TV도 해야 됩니다. 영어도 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조사해놓고. 조사한 거죠. 왜냐면 이거를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유명한 감독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벌써 만나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라이엇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음악계에서는 헐리우드 음악계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얘기해보고 다 얘기도 듣고 배우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마블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전이 조금 시작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캐파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합류를 하니까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 센세이션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야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될 거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지금 라이엇이 하는 것들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도 놀라웠지만은 저희가 더 흥분했던 게 뭐냐면은 브랜든, 마크, 라이엇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종교적이었어요. 저희는. 본 건 없지만은 이건 한다. 믿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호텔방에 가서 잠을 못 잤어. 그걸 생각하느라고. 너무 흥분이 된 거야. 오 마이 갓. 이런 회사가 될 거야 우리는.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몇 달 후에 크리에이티브 프레젠테이션 2가 나온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더 디테일로 들어가시고 크리에이티브 프레젠테이션 3가 나온 거예요. 계속 가셨어요? 그거 보러? 그럼요. 무조건 갔죠. 예. 일부러라도 출장을 만들어서 갔었고 못 갈 때는 저희가 라이브로 또 중계를 해주셨어요. 다 본 거죠.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거는 마치 HBO에서 무슨 쇼가 나온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찾아보는 거. 그거 비슷한 거였어요. 기다리면서 그걸 보고 그게 조금씩 현실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 축이 있어요. 플레이어 경험이라는 게. 말씀드려요. 코어에는 항상 게임이 있지만 e스포츠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뭐 홈피에서 나오는 이런 접속할 때도 있고 게임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에서 PC방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고려했고 그 다음 단계가 우리 플레이어들은 엔터테인먼트라는 요소들을 원해. 왜냐면 우리가 게임으로서 그걸 원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게임을 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e스포츠야. 공부나 잘해.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 프라이드를 느끼고 싶고 게이머 컬처를 좀 앞서고 전진시키는 걸 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전문가들을 그때부터 또 e스포츠와 비슷합니다. 가자. 헐리우드에서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블, DC 코믹, 스타워즈 전문가들 누구야? 다 찾아가서 다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래픽 노블 누가 잘해? 팬터시 노블 누가 제일 잘 써?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직접 움직이세요? 직접 움직이는 거죠. CEO가 움직이면 만나주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엇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또 거기에 또 유능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팀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다 모집한 게 아니라 세계관 만드는 아케인 팀, 뭐 그래픽 노블 팀, 뭐 보드 게임 팀 이렇게 다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벨로퍼먼트라는 부문이 생긴 거죠.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e스포츠처럼 플레이어들이 좋아해? 투자합시다. 월드 베스트 누구야? 데려와. 브랜든이 직접 나가가지고 발로 뛰어가지고 다 설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쌓이고 시작한 겁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기억하시겠지만은 처음 출시했을 때 세계관이라는 거 없었어요. 비스무리한 거 있었죠. 그렇죠? 얘는 어디에서 왔고 얘 캐릭터는 어디에서 왔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항상 원했었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고 그러면서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도 있었고 그래서 거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챔피언들이 그룹핑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고 얘네 둘이의 관계는 뭐고 Y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적이고 다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거 누구 잘해? 마블에서 데려와봐. 만들기 시작한 거고 또
또 이거 전담 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만들어도 책을 한 권 그냥 낸다거나 그쵸. 아니면 이게 얼기설기 큰 세계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주고 그 정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진심으로 진심이죠. 만들기 시작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들어와가지고 다 만들고 그리핑하고 이런 거 만들고 또 향후에 나오는 챔피언들까지 다 고려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 게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죠. 이 세계관을 너무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큼 중요한 건지. 마블을 영화를 봤을 때 이런 캐릭터들이 누구하고 싸우고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게 이제 배경이 돼서 아케인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팀이 있고 아직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ING이기도 합니다. 창업자들이 처음에 끌적끌적해서 시작하는 세계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엄청나게 종합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좀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거는 사람도 고용해가지고 니네들 알아서 해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요. 실무를 참여해가지고 네네네. 같이 토론을 하고 만나고 피드백 듣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세요. 필요한 것은. 지금 아케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제 배경은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아케인을 팬님들이 좋아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공도 너무 많이 들이고 이 정도면은 그냥 팬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아케인이 결국은 오징어 게임이 계속 1등하고 있던 걸 뺏어버린 그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1위를 그냥 오징어 게임을 밀어내버렸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출시할 때 목표는 뭐였어요? 네네. 그 당시에는 넷플릭스의 1등이 되자라는 목표는 1도 없었어요. 심지어 뭐 상을 타고 싶었다. 1도 없었고 뭐 에미상을 타고 싶겠다.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순수하게 2014년, 15년도에 이제 아케인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크리에이티브 비전을 통해서 한 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순수 1차 타겟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들. 이 사람들 좋아할 거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만약에 좋아한다라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코어 게이머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에서 시작했지 이걸 가지고 1등을 하겠다, 돈을 벌겠다,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고퀄리티로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오래 했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2014년 10원도에 시작했으니까 뭐 8, 9년 한 거죠. 거기에 또 쏟아부은 돈이 얼만가 계산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고 그냥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도 노이즈가 사내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왜 하느냐, 언제 나오느냐, 기타 등등 좀 부정적인 보일 수도 있었는데 대다수가 느낀 이건 해야 된다.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그래서 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에미에서 최고 애니메이션 상도 탔고 또 개인상도 몇 개 받았고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그 애니메이션 쪽에 또 시상식이 있습니다. 애니라고 거기에서 이제 9개 상을 수상도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퀄리티가 나왔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넷플릭스에서 첫 주에 52국가에서 1등을 했어요. 애니메이션이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거기서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하려면 라이엇에 있는 뭐 롤코 게임만 봐서 1등이 안 나오거든요.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게임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재밌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딱 한 사람만 본 거예요. 이 사람만 보고 만들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그 퀄리티를 인정을 하고 이게 재밌다,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015년에 계획을 할 때는 분명 넷플릭스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서 그쵸. 넷플릭스 타겟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영화관 개봉 이런 걸로 생각한 건가요? 그 정도도 생각했었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당시엔 말씀하신 대로 뭐 스트리밍이 이렇게 뭐 세계적이지도 않았었고 또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그 당시에 뭐 투치 같은 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 게이머들 사이에서 네. 어떤 형식으로도 플레이어들한테 선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지. 거기까지는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없었죠. 일단은 만들어보자.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두 편이 아니라서 또 영화관도 쉽지는 않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이 플레이어 중심의 회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열광을 해주셔서 지금 시즌 2도 나올 거라고 지금 발표도 한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한 시즌 2, 시즌 3가 나올 거고 또 그거 외에도 준비하는 게 있죠. 사실 마블이 영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리즈도 많고 여러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있듯이 라이엇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거 시작일 뿐이지 여기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케인이 있었다면 또 KDA도 있잖아요. 이거는 또 음악 쪽에서 그래서 꽤 히트를 쳤어요. 그쵸. 그래서 한국 뭐 차트에도 여기저기 올라가고 이 KDA를 구성한 계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전에도 아시다시피 다른 음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러 장르의 음악이 있었죠. 헤비 메탈이 있었고 오페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챔피언 나올 때마다 이런 뭐 테마송도 있었고 e스포츠 경기할 때마다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음악 담당자들과 또 몇 명 사람들이 K-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트와이스, 뭐 블랙핑크 그런 걸 다 듣고 K-팝 너무 좋아. K-팝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도 월즈가 또 인천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를 타이밍을 맞춰서 이런 걸 하면 얼마큼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시작을 한다 그래서 뭐 그래 그럽시다라고 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개발팀한테 가서 설득을 해야 돼요. 또 개발팀은 또 스케줄이 있어. 개발팀은 또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있고 또 다른 거를 벌써 준비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뮤직팀에서 일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또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대로 뭐 세계관이 있어요. 그럼 언더 챔피언을 해야 될 거고 막 비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뭐 게임에서도 반영이 되고 이게 많으니까 준비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조직 생활 하셔서 알지만은 좋다 그래서 다 원하진 않아요. 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고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때 반발도 꽤 있었어요. 그때 그 니콜로 CEO와 창업자들이 딱 나선 거죠. 이건 해야 돼. 이제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죠? 다 싫어하고 반발하고 뭐 이럴 때 인기 없어. 이건 안 해도 돼. 이거는 플레이들이 좋아할 거야. 그 리전 하나 합시다. 그때 또 라이엇 문화가 톱다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톱다운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리더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 다 싫어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하는데 여기는 가서 레셔널을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가 더 창업자들보다 힘이 있거든요. 왜 해야 되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 밑에 단계 레벨에 가가지고 이걸 합시다. 다 설득을 하면서 다 팀들을 모아가지고 안 되는 반대 목소리를 많으면서 다 해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KDA가 탄생을 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게 다 한 사람만 보고 했는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뭐 다운로드 수도 어마어마했었고 또 스트림도 많이 했었고 심지어 롤을 모르는 사람도 이 음악을 즐기게 되고 여담이긴 합니다. TVN에 나오는 그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예능이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이게 KDA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가사를 맞추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노래고 왜 어떤 노래 나올까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이게 얼마큼 히트를 쳤고 얼마큼 대중적으로도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된 거죠. 또 저희 입장으로서 너무 좋았던 게 한국 지아이들의 소연 미연 두 분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 롤드컵을 했을 때 그게 처음 선사된 거고 그런 면에서도 저한테는 매우 뿌듯하고 즐거웠었죠. 그런 아티스트 분들, 아이들의 소연이랑 미연 그 두 분을 섭외할 때는 이렇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들은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걸 만들면서 좀 생각을 한 아티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K-팝이라고 해도 글로벌 오디언스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잘 맞는 가수들을 또 섭외해야 되는 되잖아요. 오디션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인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분들이 봤을 때는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또 이렇게 참여를 한 과정이 저는 궁금했는데 이렇게 오디션까지 볼 정도로 또 치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군요. 네.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한번 하셨어요. 네. 요새는 사실 게임 음악 오케스트라 공연이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긴 하는데 또 세종문화회관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때가 게임 음악으로서는 첫 공연이었나요? 게임 음악으로서는 첫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다른 게임 회사에서 네네. 음악 콘서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최초라는 게 보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섭외를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적으로 한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세종문화회 직접 기획을 해서 연락이 온 건가요? 그렇죠, 온 거죠. 그 당시에도 보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굉장히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젊은 MZ 세대가 이렇게 좋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이렇게 좀 점점 멀어지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대중음악을 많이 들어도. 그래서 좋은 파트너와 이런 클래식 음악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찾다 보니까 그게 리그 오브 레전드였던 겁니다. 그래서 라이엇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라이엇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좋지만은 처음에는 고민했던 게 이게 플레이어들이 과연 원하는 건가 고민해보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를 고민해 주시고 또 라이엇에서 원하는 것을 또 많이 수용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KBS 오케스트라, 네. 대한민국에서 너무 유명한 KBS 오케스트라하고 다른 분들도 같이 와가지고 콘서트를 했고 그날 이틀 연속으로 콘서트를 했는데 완전 매진이었었죠. 아, 두 번 다 네, 전성 완전히 매진. 전성 매진이었었고 클래시컬 콘서트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이 코스플레이도 있었고 포토존도 있었고 많은 축제적인 분위기였었죠. 평상시 클래시컬 콘서트하고 다른 분위기로 갔어가지고 매우 성공적이었었고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보게 됐고 또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그 다음 해에 e스포츠 행사에서 또 백스코에서 또 e스포츠 위주로 또 클래시컬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었죠. 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엄마 나 오늘 클래시컬 콘서트 보러 가. 네가 웬 클래시컬 콘서트야?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콘서트가 있는데 나는 그게 되게 좋아. 그래? 그리고 이거 넷플릭스에서 1위 하는 거 있잖아. 내가 하는 게임이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1등이야. 이게 마블 수준급이야. 이런 것도 다 생각한 거예요. 이 라이엇한테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도 게이머니까 이분들의 생각을 워낙 잘하니까 게이머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때가 됐어. 하고는 싶어.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 게이머들의 생각과 이 게이머를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뭐 좋은 콘서트를 만들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지금도 없고 순수히 앞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점점 거대한 엔터테인먼트로 나가게 된 거죠. 그 이제 좋은 게이머 문화라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시키려면은 일반 사람들이 아 이것도 문화구나 게임도 그다음에 이런 콘텐츠들이 모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거대한 문화라는 거를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있고 아케인도 있고 또 그런 KDA 같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더 문화 콘텐츠가 됐는지 더 좀 자랑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뭐 그쵸, 최근에 네. 루이비통이랑도 네네 콜라보레이션 맞아요.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워낙 다 명품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거기서 이제 콜라보가 돼가지고 MZ 세대에 다가가려면 롤이잖아요.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또 처음에는 이제 그쪽하고 연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 루이비통 스킨 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이 양쪽에서 다 있었어요. 그걸 이제 처음 컨택했던 사업 개발팀하고 또 루이비통 쪽에서 내부에서도 이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죠. 무슨 명품이야? 우리 플레이어들 봐. 우리 명품 안 입잖아요, 사실. 그냥 티셔츠 한 장에 그렇죠. 그냥 저도 사실 후드, 명품이라는 네. 거는 우리 와이프가 선물 준 것뿐이 없거든요. 우리 안 입잖아요, 그렇죠? 후디 입고 그런 건데 이게 플레이어들하고 안 맞는다. 연령층이랑 타겟층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거지 우리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좋아하는 그 루이비통 백 있죠? 우리 게임에도 나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라이엇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챌린지를. 해봤어요. 바로 다 팔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패션 잡지에서도 이게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루이비통과 게임의 콜라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떠나서 또 챔피언십 컵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에. 루이비통이 케이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 이렇게 열어갖고 그렇죠. 우승컵 나오게. 네, 루이비통이 원래 또 여행 캐리어로 유명한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된 거고 계속 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많이 봤어요. 요새 Z세대가 명품을 좋아한다. 정말 아예 저가 아니면 ESG 관련 상품도 좋아하지만 많은 아이템을 뭐 사지는 못할지언정 명품 사는 걸 좋아한다라는 게 요새는 많이 네.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네. 좀 약간 달라 보였거든요. 달라 보였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뭐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온 건데 그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 구역에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라이엇 아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아케이드라는 게 면세 구간에 라이엇 문화 체험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롤도 할 수 있고 발로란트도 할 수 있고 체험 행사들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뭐 포토존도 있고 기타 등등 머치도 좀 있고 이런 구간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게 거의 면세 구간은 되게 비싼 자리거든요. 면세점이 그렇죠. 들어가는 면세점이 데잖아요.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에서도 이런 니즈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공항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되는 공항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이 라이엇 게임즈 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 굉장히 앞서가신 거죠. 연락이 오셔가지고 콜라보가 돼서 이렇게 만든 거고 모든 세계적인 플레이어들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한번 들리게 되고 또 라이엇 게임즈도 모르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들리게 되고 사실 그 면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나 콘텐츠가 몇 개 있겠어요. 그렇죠. 네. 다 면세점이 들어가 있죠. 면세점이 들어가고 면세점이 들어가는데. 들어간다면 뭐 메이비 뭐 마블 뭐 이 정도급, 뭐 헐리우드 뭐 이 정도급이겠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롤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게임만 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이 사이클에 있어서 라이엇이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또 라이엇 자체가 세계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하나하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라이엇이 하는 게임들이 대중한테 퍼져나가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냥 소수 게이머를 위한 거였는데 네. 이게 이제는 대중이 되고 한 세대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디즈니나 마블처럼 이 IP를 갖고 무슨 사업을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의 인생에 침투해버리는 네, 네. 좀 그런 효과가 나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다른 거죠, 그렇죠? 이 의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었나, 되고 싶어하나, 넥스트 디즈니가 되고 싶어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순수 진짜 게이머들, 그것도 게이머 사이에서 코어 게이머들, 리그 오브 레전드, 뭐 발로란트를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거를 전혀 의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라이엇의 넥스트가 디즈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설명하기가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딱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와닿는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깊게 들어가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즈니는 진짜 순수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 회사인데 게이머들의 경험을 위해서 한 큰 축이 엔터테인먼트다 라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말고도 e스포츠도 있잖아요.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 회사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차이점이 있다. 이 니콜로도 와서 우리는 21세기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는 내부에 있는 라이어터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요. 대중적으로는 약간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또 그렇게 설명하기가 쉬운 이유가 현재 상황에서는 엔터테인먼트의 큰 축 중에 하나가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영화, 뭐 스포츠, 기타 등등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확실히 자리 잡은 게 게임이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다 하고 자랐잖아요. 저하고도 같이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게임 이꼴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게임 회사인데 플레이 경험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도 하는 회사입니다.